대법원 2022년 4월 28일 선고 2019-238-053 판결 사건명 임금 1.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등의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지급 기일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관한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 단체 협약 등에서 정기 상여금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도 그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기 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단체 협약 등에서 정기 상여금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의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 상여금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정기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정기 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 갑 주식회사의 단체 협약에서 약정 통상급의 600% 지급률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사람의 상여금은 일할 계산한다고 정하는 한편 취업 규칙에는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갑 회사가 정기 상여금을 매 2개월마다 약정 통상급의 100%씩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3. 노사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가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단체 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주장은 신의 측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노사 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 측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 측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 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 합의에서 정기 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기초로 임금 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다만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강행 규정보다 신의 측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 외부의 여러 경제적, 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 측에 위배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추가 법정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 임금 인상률, 통상임금 상승률,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기업이 속한 산업계의 전체적인 동향 등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 측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